자, div 하나 만들고 아무것도 안 적을게요. 그리고 div의 속성값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는 레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분명 div 태그 있고요. 제대로 오타 없이 잘 검색해서 div의 배경 색깔 빨간색으로 바꿔라 라고까지 했는데 바뀐 게 있나요? 없죠. 기본적으로 자, 아무것도 안 쓰면요 높이라는 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높이를 한번 잡아볼게요. 하이트. 자, 하이트가 높이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어떠한 규칙이 있는데 우선 중괄호 쓰는 거랑 그 다음 어떤 걸 바꿀 건지 이건 배경색이죠. 얘는 높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쓰고 나서 이걸 콜론이라고 하죠. 콜론을 쓰고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떤 걸 어떻게 바꿀 건지 이렇게 씁니다. 이 콜론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렇다면 이 세미콜론은 뭐냐면 이 문장이 끝났다. 내가 바꾸려는 걸 다 바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녕하세요 하고도 점 찍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얘가 코딩 세계에서 이 점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하이트의 높이를 제가 100픽셀로 한번 잡아볼게요.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높이는 하이트입니다. 너비는 위드예요. 위드. 위드도 100픽셀로 잡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위드가 없었을 때는 끝까지 늘어왔는데 100픽셀로 잡으니까 정말 자, 이 화면 한 칸 한 칸이 다 픽셀 단위로 움직이는데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픽셀이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둘 다 100픽셀씩 잡았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이트는 0픽셀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높이를 안 잡아도 어떤 글자가 쓰면은 이 글자의 기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까지는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 width예요, width. 하이트는 뭐 그렇다 쳐도 width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안 썼는데 분명 글자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화면 끝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width를 100픽셀로 잡아버리면 작아져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100픽셀에 width의 기본값이 이 100픽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width 기본값은 뭐냐? 100%입니다. 100%. 근데 그게 뭐일 때? 디스플레이라는 게 블럭이라는 속성일 때 width의 속성이 100%가 됩니다. 100%. 자, 이거 빼볼게요. 달라지는 거 있나요? 그리고 이것도 빼볼게요. 달라지는 거 있나요? 자, 여러분 모든 태그에는요 기본적으로 CSS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이 div의 기본 속성값 중 width랑 display는 뭐다? 기본 속성이 블럭이고 width는 100%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블럭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인라인 블럭은 뭐냐? 자, 블럭은 왜 우리 레고 블럭 있죠? 레고를 쌓을 때 어떻게 쌓냐면 보통 이렇게 쌓습니다. 그쵸? 자, 그 블럭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럭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 글자가 차지하는 공간 또는 이
이 높이가 차지하는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한 줄은 무조건 나 혼자 쓸 거다 라고 하는 게 블럭입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세 가지가 있어요. 블럭, 인라인 블럭, 인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라인 제외하고 블럭이랑 인라인 블럭만 외우시면 돼요.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쓰는 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디스플레이라는 속성 중에서 이 값 중에서도 블럭이라는 거는 한 줄에 혼자 다 차지해버린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 1을 넣을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2REM으로 할게요. 잘 보이시죠? 그 다음 밑에 2를 놨을 때 보이시나요? 자, 백그라운드 빼볼게요. 자, 여러분 분명 우리 눈을 봤을 때 1 옆에 공간이 있죠? 그쵸? 그런데도 이 2가 여기 옆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이유는 백그라운드 칠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이게 왜 밑에 있지? 하면은 이거 먼저 칠해보세요. 이거 백그라운드 칠하는 거는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에요. 이걸 칠하고 안 칠하고를 이제 비교했을 때 작업 속도가 아마 훨씬 빨라질 겁니다. 왜냐? 직관적이잖아요, 이것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칠하면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간을 다 차지해가지고 얘가 밑으로 내려온 거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블럭은 뭐다? 무조건 그냥 이 엘리먼트가 한 줄에 하나씩 차지할 수 있게 해준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뭐다? DIV의 기본 속성이기도 하죠. 자, 디스플레이가 블럭일 때 위드는 100%입니다. 그 다음 블럭 말고 인라인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인라인 블럭은 뭐냐면 이게 이제 레고 블럭이 아니라 글자화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글자화라는 게 뭐냐? 자, 제가 반갑습니다 라는 글자를 쳤을 때 여러분 글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죠.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안 나왔죠. 그렇죠? 글자는 이렇게 옆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라인 블럭이라는 거는 나는 얘네를 글자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글자처럼 옆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속성 정리하는 거 보면은 인라인 블럭과 인라인 플렉스인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요거랑 요것만 보세요. 인라인 블럭이랑 블럭. 자, 너비는 인라인 블럭은요. 글자가 없으면 아무리 하이트를 100픽셀 이렇게 정해놨다고 해도 안 나옵니다. 블럭을 하면 나와요. 근데 인라인 블럭은 글자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글자가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비가 딱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근데 반대로 블럭은 뭐냐? 너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한으로 넓어진다. 그 말은 즉슨 뭐다? 한 줄에 하나를 다 쓴다. 그리고 높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이거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인라인 블럭에서 높이가 설정해서 안 나온 이유는 뭐다? 최소한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인라인 블럭으로 해서 이게 그냥 글자 없이도 두 개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러분이 따로 위드 값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100픽셀 이렇게요. 그래야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여백이 좀 있죠. 글자 간에도 이런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완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붙어 있진 않죠?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라인 블럭은 어느 정도 여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딱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질은 뭐다? 인라인 블럭은 글자를 시키는 거고
블럭은 뭐다? 말 그대로 그냥 블럭화. 자, 라인을 쓸 때는 뭐다? 인라인 블럭은 최대한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와요.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이제 화면이 작아지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지만, 화면이 넓어지면은 얘네들이 최대한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이게 블럭이면 뭐다? 그냥 무조건 옆에 공간이 남아있던 말던 한 줄을 쓴다. 아무리 뭐다? 위드를 100픽셀 이렇게 적게 해놔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오고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쓰고 이런 식으로. 이 정렬은 아직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라인 블럭의 속성과 블럭의 속성까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 블럭은요, 말 그대로 레고 블럭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쌓아 올리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내려가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한 줄에 무조건 혼자를 다 써요. 근데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는 뭐다? 무조건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게 합니다. 여러 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둘 다 뭐다? 딱히 뭐 어떤 글자가 있지 않을 때 높이를 정해주지 않으면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태그 중에서 인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태그 중에서 이제 A랑 span이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좀 특이해요. 보통 태그들이 인라인 블럭 아니면 블럭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은 특이하게 인라인입니다. 그러면 인라인 블럭이랑 뭔가 비슷하죠? 맞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뭐만 다르냐면 인라인 요소에는 여기 적혀 있는데 자, width 높이죠? 너비죠?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마진이랑 패딩은 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바깥쪽 여백이랑 안쪽 여백이 적용이 안 돼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인라인 블럭이랑 인라인이랑 같은 종류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플렉스는 또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외우면 된다. 그리고 인라인은 뭐다? 그냥 얘네들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A 태그랑 스팬 태그를 배고 나서 요런 게 안 됩니다. 이거 안 먹어요. 아무리 하이트를 막 1000픽셀 주고 막 위드를 막 1000픽셀 줘도 안 먹습니다. 인라인이면요. 이렇게 설정해놓으면 안 먹어요. 자, 뭐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물론 인라인 블럭이나 아니면 블럭 같은 경우면 나옵니다. 왜냐? 위드랑 하이트가 이제 적혀있기 때문에. 근데 뭐다? 인라인이기만 하면은 안 나와요. 얘네들이 안 먹기 때문에. 그 말고는 없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딱 요거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거 많이 없죠? 태그 공부할 필요 없다 했죠? 이런 것들 공부할 필요 없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몇 개 없잖아요. 그쵸? 딱 인라인 블럭이랑 블럭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설명드릴게. 자, 이제 우리가 이 속성을 어느 정도 좀 배웠으니까 문제를 풀어볼 건데 태그를 3개를 쓸 거예요. 3개. 어떤 태그를 쓸 거냐? div 하나랑 자, 가끔 가다가 div하고 탭을 쳤는데 이게 태그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컨트롤 A, 딱 붙여서 여백 없이 컨트롤 A, 컨트롤 X, 그 다음 컨트롤 V
뭐냐면 그냥 다시 쓰세요. 됩니다. 자, 그 다음 섹션 그리고 아티클 이렇게. 이거 지금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각각 다른 태그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각각 다르게 꾸며야 돼요. 인라인 블럭 이로 해놓고 폰트 사이즈 필요 없고요. 자, 위드랑 하이트 뭐 하이트 정도는 정해주셔야겠죠? 위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라인 블럭이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블럭이어야지 나와요. 근데 div는 뭐다? 블럭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하이트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자, 섹션 또 똑같이 해볼게요. 우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사해서 아티클 또 똑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색만 블루, 그린. 자, 세 가지의 막대가 만들어졌죠. 근데 만약에 나는 모두 똑같은 색을 쓰고 싶다. 그냥 다 레드로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코드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치냐면 바로 쉼표를 쓰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 div랑 섹션이랑 아티클한테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은 속성을 정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div이고 뭐가 섹션이고 뭐가 아티클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색깔만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분리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최대한 코드를 쓰실 때 중복은 어떤 언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도 좀 약간 백엔드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복은 어디서든 최대한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선 중복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요거 요거 만약에 얘는 120픽셀이고 얘는 150픽셀이야. 다 다른 하이트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따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다 똑같은 100픽셀이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쓰는 게 낫냐. 맨 위에다가 div랑 섹션이랑 아티클한테 하이트를 100픽셀 줍니다. 그리고 얘네는 없애버려요. 이렇게. 이게 좀 더 깔끔한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하이트에 대한 속성은 이 세 가지 모두한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색깔들은 여기서 적용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성을 어느 정도 좀 익히시면은 코드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 코드가 좀 더 남들 보기에도 조금 간결해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선은 코드를 한번 쭉 짜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냥 생각 없이 짜줘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를 이렇게 뭔가 중복이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야겠다 하는 거를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리팩토링. 그래서 자 이제 보통 구현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어요. 이렇게 나 세 가지 막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구현을 해요. 근데 이제 계속 구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코드 정리할 때쯤 됐는데 하면서 리팩토링 하잖아요. 그럼 못합니다. 코드는 이렇게 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짜냐면 자 구현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한 1단계 정도는 구현했다. 5단계에서 자 1단계에서 5단계가 있는데 1단계 다 구현했다. 그러면 바로 리팩토링 하세요. 습관하세요 이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2단계 구현하고 리팩토링 3단계 구현하고 리팩토링 코드는 이렇게 짜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깔끔하고 이제 정갈한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습관 하나 들이세요.
일단 다 짠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하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짠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화이트가 다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드를 다 짜고 보니까 중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한 게 이렇게 됩니다. 아까보단 훨씬 더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자, 명심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표현하고 리팩토링하고 표현하고 리팩토링하고 리팩토링 그냥 말만 뭔가 있어 보이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코드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 코드를 다 갈아엎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살짝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살짝만.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코드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복이 일어났고 어떤 게 쓸데없을지 막 솔직히 이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블럭 어차피 div는 블럭 속성입니다. 어차피 with 100%예요. 바뀐 게 있나요? 없죠. 굳이 있을 필요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살짝 정리해 주는 게 뭐다? 리팩토링이다 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